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 오늘 방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방송장악의 행동대장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세 번째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대한 무시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진숙은 과거에도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도망갔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세월호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동행 명령장을 전달했는데 사장실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친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출석 사유에 탄핵 심판 중에 직무 정지 상태에서 못 나온다고 했는데 이진숙은 탄핵 중에도 유튜브에 3차례나 출연해서 갖은 막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오늘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그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게 되고 이거를 그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 모욕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국감이라는 것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국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국감인데 참 벌써부터 이러한 조짐이 보이는 데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대한 얘기, 양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누가 먼저 시작한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감을 운영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신상협정이 깨졌다고 이렇게 공언하시는 것은 과연 이 국감 자체를 정쟁의 국감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위원장님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아예 표방을 하시고 나서 선언을 하시면은 이 앞으로 며칠 20일 가까이 진행되는 이 국감이 어떤 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데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준숙 위원장의 동행 명령장,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이준숙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왜 이준숙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이렇습니까? 결국 또 동행 명령장까지. 자,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준숙 위원장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중인데 직무와 관련된 얘기 전혀 못합니다. 전에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아주 단조로운 질문입니다. 단조로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준숙 위원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행 명령장까지?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법치 무시 국회 모독이라 했는데 제가 봐서는요, 이거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상권 분립에 반하는 거고요. 법치주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탄핵 중이잖아요. 탄핵 중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앞서 의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사형 선고의 유사 관련 그리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정당한 사유 아닙니까? 심판적으로 직무정지 상태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런 동행명령까지 그러니까 이 상임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면박주의 아닙니까 이게? 이래서 회의 참석을 하셔야 돼요.
이 협정이 깨졌다는 선언은 오늘 한 게 아니고 제가 9월 30일 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정.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밝혀내야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낼 거면 지금 공직자 신분 아닙니까? 신분에 맞게 처신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각종 유튜버에 나가서 정치적 편향적인 막말을 하면서 국회는 무시하는 겁니까? 뭘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추궁할 게 왜 없겠습니까? 현 정권의 방송장악 대답을 안 해도 또 물어야죠.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야죠.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회를 저렇게 한없이 정부 산하기관처럼 대하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니 그 밑에 있는 장차관들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판단들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총선에서도 심판을 했고 앞으로도 선거 치료를 할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신사협정을 당분간 유지할까 합니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얘기 안 꺼내려고요. 그 이유는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독대도 못하고 겸상은커녕 엽상도 못하시는 분을 뭘 거론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고 무게 있고 품격 있는 질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사실 최근에 그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게재하고 또 그리고 유튜브 방송 출연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두 분의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겪어봤고 그리고 또 장관의 탄핵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래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탄핵되셨을 때 63일의 기간 동안 제 기억에는 뒷산에 참모두가 올라가신 것 정도만 보도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하게 마지막에 가지고 한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기간을 조용히 보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탄핵되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이런 선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금 직무대행을 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과도한 자기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수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옹호하기보다는 이준숙 위원장님이 탄핵 적어도 심사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하도록 여당 측에서 먼저 촉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여당 측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저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동행명령장 여부는 2시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방통위 직원들도 보고 있을 테고 제가 분명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나와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여부는 오후 2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UBC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범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경남 산청함양 거창합천의 신성범 의원이요. 방금 이준석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는 이준숙이 본인이나 아마 판단하라고 믿고 거기가 별도로 이 동행명령 이야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또 국회 출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면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탄핵 안 했더라면 그걸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 자리에 이진숙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월 30일 날 이진숙 씨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했고 이틀 뒤 8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만에 8월 2일 날 탄핵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안 한 자에 또 정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장을 발부한다? 그 국회를 모독했다? 법치를 무시한다? 이게 저는 국회의 슈퍼 갑질입니다.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예요. 이것은 저는 별도로 인숙 씨의 행태와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인으로 내세우고 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린 사람을 또 동행명의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의결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5년 뭐 재판을 나오겠습니다만 국회가 망신살 겁니다. 제 예상입니다. 아니, 완벽한 법률 위반의 이유 좀 말씀해 보시죠. 동행명령장 발부가 완벽한 법률 위반이다. 그거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좀. 제가 질문이 안 끝났잖아요. 좀 아까 요거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국회가 이진숙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김태규 위원장님, 제가 법률가셔서 여쭤봅니다. 그거 완벽한 불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는 거. 아니 법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불법입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제가 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요것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불법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하죠. 예, 법조문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주세요. 예. 네, 드리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드리고. 정인감정법 보세요. 정인의 제6조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는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정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 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이진숙 씨가 낸 불출 사유서가 정당한 이유 없나요?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10월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이제 4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숙 네, 그거죠? 서명. 또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법률? 없죠? 네네. 됐습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회가. 아, 책임지죠. 다음에 떨어지죠. 일 제대로 안 하는 국회의원,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일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감사 때 불성실한 의원, 출석 제대로 안 하는 의원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국회는 정치적으로. 왜 반말하십니까? 지금 장난을 제가 뭘로 보여서 반말을 하십니까? 반말 왜 하셨습니까? 저한테. 좀 아까 반말하셨잖아요.